우선 파일 열려 있으시면은요, 일단 모두 실행을 한번 해주세요. 모두 실행 한번. 그러면은 런타임 연결할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한번 쭉 실행을 하시겠죠. 실행하겠죠. 예, 지난주에 한 거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런타임은 그 GPU가 없는 런타임을 일단 사용을 했었을 거예요. 시간이 우리가 만든 순환신경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복잡한 순환신경망을 만들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GPU는 할당받지 않는 그런 음, 런타임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순환신경망은 시계열 데이터나 자연어 처리, 뭐 요즘 뭐 자율주행과 같은 그런 인공지능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임포트는 뭐 넘파이, 판다스, 파이플럿, 텐서플로우, 케라스, 그리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뭐 이런 정도 임포트를 했고요.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은 IMDb라고 하는 영화 사이트에 사용자들이 실제로 그 작성한 영화 리뷰를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한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습니다. 케라스의 데이터셋에서 IMDb 예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 훈련 샘플이 25,000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테스트 셋도 25,000개의 영화 리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샘플마다, 그러니까 즉, 그 영화 사용자들의 리뷰들마다 사용된 단어의 개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의 개수를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개수의 단어 개수로 만들어주는 그런 전처리를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셋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어들은, 데이터셋은 전부 다 숫자로 인코딩이 되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 실제 문장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고요. 보려면 우리가 몇 가지 작업을 좀 했어야 됐었죠. 어, 그래서 전처리가 어느 정도가 끝난 그런 데이터셋이었었고요.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케라스, 그다음에 데이터셋츠, IMDb, 로드 데이터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로드 데이터 함수를 사용하실 때 파라미터 중에서 numWord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실제 사용자들이 작성한 그 단어들을 숫자로 인코딩을 하겠죠.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로 인코딩을 할 텐데 그 인코딩된 숫자들이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냐면 500개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들 500개만, 사용되어지는 단어 500개만 그 단어에 매핑되어져 있는 숫자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정관사 너는 1번이다. 뭐 부정관사 A는 3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단어에 매핑되어져 있는 숫자가 있는데 그 단어들을 몇 개까지만 500개까지만 사용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어, 그 500개를 벗어나는 그런 단어들은 전부 다 2라고 하는 숫자들로 동일하게 인코딩을 해버립니다. 모르는 단어다라는 식으로. 뭐 이렇게 그런 의미. 그래서 요 숫자는 여러분들이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뭐 자주 사용되는 단어 200개까지만 쓰겠다. 그러면 신경망이 간단해질 거기 때문에 훈련 속도가 빨라질 거고요. 대신에 뭐 성능은 긍정과 부정을 분류하는 그런 성능은 좀 안 좋아질 수는 있겠죠. 뭐 숫자를 천이나 혹은 만 이런 식으로 숫자를 늘려주게 되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더 많이 우리가 훈련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뭐 성능은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 계산해야 되는 모델 파라미터가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면 당연히 그 훈련 속도는 느려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훈련 셋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 셋의 레이블, 이 레이블에는 0과 1 두 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고 역시 25,000개가 들어가 있고요. 테스트 셋과 테스트 레이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 살펴본 거고요.
훈련셋의 모양이 1차원 배열이에요. 그죠? 1차원 배열이다. 25,000개의 영화 리뷰를 가지고 있다. 2차원 배열 모양이 아니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 같은 경우도요. 25,000개의 영화 리뷰에 긍정과 부정, 0과 1 점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트레인풀, Y 트레인풀 보시면 0과 1이 12,500개씩 딱 절반씩 있어요. 긍정 리뷰, 부정 리뷰가 12,500개씩 있습니다. 0이 부정이에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1이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리뷰입니다. 테스트 셋도 25,000개 샘플 가지고 있고요. Y 테스트도 0과 2를 12,500개씩 해서 합쳐서 25,0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셋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여기서 첫 번째 훈련 샘플만 출력을 해본 거죠. 엑스트레인 풀에서 첫 번째 원소를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원소를 보시면 숫자들이 쭉 저장이 되어져 있는 리스트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은 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그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원소 개수는 218개, 즉 218개의 정수들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 리스트. 근데 첫 번째, 그 다음에 인덱스 1번 원소를 보시면은요, train full에서 1번 원소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정수들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인데, 그 정수들의 개수를 보시면 189개 밖에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0번에, 인덱스 0번에 저장되어져 있는 리뷰는 218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영화 리뷰고요. 인덱스 1번에 저장되어져 있는 영화 리뷰는 189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영화 리뷰예요. 그래서 이 IMDb 데이터셋은 파이썬의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1차원 배열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 제가 굵은 글씨로 써드렸죠. 1차원 리스트들을 원소로 갖는 1차원 배열이었는데, 이 리스트가 각각 가지고 있는 정수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각각의 리스트들은 정수들을 저장하고 있는데 그 정수들은 영화 리뷰에서 사용된 단어, 토큰을 의미를 하고 각각의 리스트들은 길이가 다르다.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의 개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코드는 몇 개의 토큰들이 사용되고 있느냐를 앞에서 5개만 한번 출력을 해본 거예요. 인덱스 0번은 218개, 인덱스 1번은 189개, 인덱스 2번은 141개, 55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리뷰도 있고요. 147개의 리뷰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코드는 그 앞에서 30개까지만 숫자들을 출력을 해본 거죠. 모든 리뷰들에 대해서, 모든 훈련 샘플들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첫 번째 인덱스부터 30번째 인덱스까지만 딱 잘라가지고 숫자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리뷰는 14라는 숫자에 매핑되어져 있는 단어, 22라고 하는 숫자에 매핑되어져 있는 단어, 16이라고 하는 숫자에 매핑되어져 있는 단어, 이런 단어들로 이루어진 리뷰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시면 2라고 하는 숫자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 2라고 하는 숫자들은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가 500개 했었잖아요. 500개의 단어 중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은 전부 다 2라고만 인코딩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리뷰가 보시면 0으로 죄송합니다. 1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1이라고 하는 숫자도 샘플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문장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처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영화 샘플들이 1로 시작하게끔 그 다음에 그 모르는 단어들은 2로 인코딩이 되게끔 전처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숫자들이 어떤 단어인지 단어를 직접 알고 싶으시면 그 워드 인덱스라고 하는 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역시나 케라스 데이터셋츠 IMDb 모듈에서 제공되어지는 함수고요. IMDb 모듈에서 get word index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워드가 키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키고요. 그 다음에 그 단어의
빈도수 순위가 숫자로 매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1번,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2번, 이런 식으로 숫자가 value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키, 숫자가 value, 이렇게 이루어진 딕셔너리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요게 그 다운로드 받으시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그 워드 인덱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타입을 출력해 보면 딕셔너리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딕셔너리에 아이템스 호출하시면 키와 밸류를 찾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키와 밸류를 출력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죠? 근데 25,000개를 다 출력해 볼 수는 없으니까 10개까지만 출력하려고 10개까지만 출력하려고 이뉴머레이트를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9번이 되면 출력하는 거 멈추겠다라고 한 거고요. 이 워드 인덱스에는 이런 식으로 키와 밸류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그 딕셔너리였던 거예요. 예를 폰이라고 하는 단어는 34,701이라고 하는 숫자가 밸류로 저장이 되어져 있고 뭐 여기 네 번째 보니까 손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아마 그 실제 영어 단어는 아닌 것 같고 외국어를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쓴 것 같은데 우리나라 단어인가? 손자라고 하는 단어는 16,816이라 라는 숫자로 매핑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단어와 숫자가 매핑되어져 있는 그런 그 딕셔너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밑에 있는 코드는 뭐 그렇게 중요한 코드는 아니지만 그러면 위쪽에 이런 숫자들이 어떤 단어일까라고 하는 거를 그 알기 위해서는 그럼 249라고 하는 밸류를 가지고 있는 키값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61이라고 하는 키값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뭔지 찾으면 되는 거고 113이라고 하는 밸류 값을 죄송합니다. 키값이 아니라 밸류죠. 61이라고 하는 밸류 값을 가지고 있는 키가 무엇이냐? 113이라고 하는 밸류를 가지고 있는 키가 무엇이냐? 이거를 찾으면 그 숫자들을 단어로 역변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디코딩이라고 하는데 디코딩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무엇을 했냐면 원래 워드 인덱스는 키가 단어고 value가 숫자였는데 순서를 바꿨죠. value를 앞쪽에다가 그 다음에 키를 뒤쪽에다가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키와 value의 순서를 바꿔서 단어를 value로 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키로 갖는 그런 딕셔너리를 우리가 다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요거는 그 딕셔너리 컴프레hen션을 이용한 거죠. 딕셔너리의 아이템에서 키와 밸류를 찾아서 키를 밸류로 하고 밸류를 키로 하겠다라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더하기 3을 한 게 있어요. 더하기 3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문장의 시작을,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숫자는 500개의 단어 중에 포함되지 않는 단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1과 2는 그 실제 단어가 아닌 걸로 매핑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만든 인덱스 워드라고 하는 딕셔너리죠. 앞에서 10개만 출력을 해봤어요. 앞에서 10개만 출력을 해봤는데 1번은 문장 시작, 2번은 단어에 포함되지 않는 단어. 그 다음부터를 보시면 돼요. 3번은 none, 4번은 the, 5번은 and, 6번은 a, 7번은 of. 그러니까 더라는 단어가 문장에서 그 영어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란 뜻이에요.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and,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a. 뭐 이런 의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숫자로 value를 꺼내게 되면 4라고 하는 숫자로 꺼내게 되면 더가 되는 거고 5라고 하는 숫자로 꺼내게 되면 and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디코드를 할 수가 있어요. 디코드.
자, 이거는 뭐냐면 리뷰에 있는 정수를 꺼내겠다는 뜻이에요. 리뷰에 있는 정수를 꺼내서 우리가 만든 인덱스 워드에서 그 숫자, 정수에 해당하는 value를 value를 주세요. 이런 함수예요. 음. 그래서 그 정수에 매핑되어져 있는 단어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단어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join 함수의 아규먼트는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규먼트죠. 아규먼트는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갖는데 무엇을 아규먼트로 갖냐면 어떤 숫자에 매핑되어져 있는 실제 단어들로 이루어진 리스트예요. 그 단어들을 그 단어들을 뭘로 공백으로 join은 합쳐주겠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문자열로 합쳐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리스트 안에 있는 리스트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단어들을 공백으로 합쳐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그 인덱스 0번의 그 숫자들 있었잖아요. 아까 위에서 보시면 인덱스 0번의 숫자들은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1, 14, 22, 16, 43, 2, 2 이렇게 돼 있었죠. 얘네들을 단어로 얘네들을 단어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1은 문장 시작. 그 다음에 뭐 this film was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었었죠. 그 다음에 뭐 스토리, 디렉션, 뭐 really, the part, they, played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경망을 훈련을 시키실 때에는 어, 컴퓨터는 인공지능은 모든 데이터들을 숫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숫자로. 그래서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실 때는 이런 그 댓글이나 리뷰 같은 것들을 수집을 하셨으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런 단어들을 숫자로 정수나 실수로 변환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해주셔야 되죠. 근데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IMDb는 그 작업은 미리 되어져 있는 거예요. 되어져 있고,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거를 제가 보여드린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덱스 1번에 있는 영화 리뷰는 1번 문장 시작이었던 거고, 뭐, big, 뭐, bad music, 뭐, this,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단어들로 이루어진 그런 영화 리뷰였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영화 리뷰가 사용자들이 작성한 글이 어떤 글인지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그 영화 리뷰들이 평균적으로 몇 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1차원 배열이었었잖아요. 그죠? 1차원 배열의 원소들을 찾아서 그 원소들의 길이로만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시리즈로 만들었죠. 시리즈로 만들어서 그 기술 통계량을 봤어요. 기술 통계량을 봤더니 25,000개의 샘플이 있었는데 25,000개 샘플이 있었는데 평균 값은 238. 그러니까 25,000개의 사용자 영화 리뷰들이 평균적으로는 238개 정도의 단어들로 하나의 리뷰가 작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고요. 표준 편차는 176, 최소값은 11. 그러니까 가장 짧은 리뷰는 단어가 11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1사분위값, 2사분위값, 3사분위값, 2사분위값을 중앙값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중앙값은 178개, 그리고 최대값은 2494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00개의 리뷰들 중에서 가장 글자 수가 많은 리뷰는 24,944, 2494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진 리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그 오른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외도가 심한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요. 이- 밑에서는 그걸 시각화해 본 거예요. 주로 300개 미만의 단어들로 대부분의 영화 리뷰들이 300개 미만의 그런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고, 2004, 대략 한 2,500개 정도 아주 큰 리뷰도 뭐 한두 개 정도 있는, 음, 여기 보시면, 여기 숫자 보시면 여기 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리뷰 개수가 만 개가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리뷰 개수. 2만 5천 개 중에서 만 개가 넘는 게, 요 정도 구간에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7천 개가 넘겠죠. 그럼 요 두 개 막대만 합쳐도 벌써 17,000개잖아요. 2만 5천 개 중에서 17,000개가 넘어버리죠. 음. 그 다음에 여기는 3,000개 넘겠죠. 그럼 요 막대 세 개 요 막대 세 개 구간만 해도 벌써 2만 개가 넘어버리죠. 2만 5천 개 중에서 2만 개가 넘는 리뷰들은 벌써 요 안에 다 있어요. 요거는 박스 플롯 그려본 거고요. 요 설명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글로 작성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경망, 이제 여기까지는 데이터를 탐색을 하는 과정이었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약간 조작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어, 지금 문제는 뭐였었냐면, 각각의 리뷰들의 길이가 들쭉날쭉했었어요. 그죠? 뭐 200개도 있었고, 100개도 있었고, 2000개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했었고, 신경망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순환신경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 할 때 사용했었던 합성법 신경망도 마찬가지인데, 그 신경망으로 주입되는 데이터는 항상 정형 데이터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길이가 일정한 크기를 갖는 로우의 개수와 컬럼의 개수가 일정한 크기를 갖는 그런 데이터들로 훈련이 되도록 만들어진 그런 모델들이 뭐 합성급 신경망이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려고 하는 순환 신경망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각각 2만 5천 개의 그 1차원 배열을 2만 5천 개의 1차원 배열을 25,000개 100개짜리 모양의 2차원 배열로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 100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임의로 자른 겁니다. 어, 뭐 아주 임의로 자른 건 아니고요. 아주 임의로 자른 건 아니고, 영화 리뷰에서 단어의 중앙값이 178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러면, 어, 100개라고 하면, 단어의 개수를, 우리가 훈련시킬 단어의 개수를 100개라고 자르면 대부분의 리뷰들은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다 뭐 일부분이겠지만, 사용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단어의 개수가 100개가 안 되는 것들은 뭐 임의로 0을 채워 넣어가지고 훈련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0으로 패딩을 채우는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서 그 100개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만 5천 개는 샘플 개수고요. 샘플 개수고, 모든 샘플들이 가지고 있는 토큰의 개수를, 다시 얘기하면 단어의 개수를 100개로 제한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딱 정형 데이터가 되죠. 이 2만 5천 개짜리 1차원 배열은 각각의 리스트들이 원소의 개수가 들쭉날쭉 이랬었는데, 그거를 2만 5천 개의 샘플이 전부 다 100개의 단어들로만 이루어지도록, 100개의 토큰으로만 이루어지도록 2차원 배열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한 거죠. 그죠? 음. 이때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케라스에서 이거를 해줄 수 있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요. 패드 시퀀스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케라스 프리 프로세싱 전처리라고 하는 모듈에 시퀀스들을 어, 담당하는 시퀀스들을 다룰 수 있는 모듈이 있고요. 그 시퀀스라고 하는 모듈 안에 패드 시퀀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드 시퀀스 안에
훈련 세트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최대 길이는 몇 개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아규먼트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sequences와 max length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외에도요, 패딩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와 truncate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패딩의 기본값은 free, truncate의 기본값도 free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의 의미는 위쪽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만약에 단어의 개수가 실제 샘플에서 이 엑스트레인 풀에서 실제 단어 개수가 100개가 되지 않으면 100개가 되지 않으면 0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패딩이 채워 넣는 거죠. 채워 넣어야 되는데 어느 쪽에다 채워 넣겠다? 앞쪽에다가 채워 넣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항상 이 길이를 100개로 유지를 하도록 만들 건데, 100개로 유지를 하도록 만들 건데, 실제로 영화 리뷰가 뭐 예를 들어서 70개의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채워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7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어, 앞쪽에, 앞쪽에 70개를 남겨놓고, 앞쪽에 70개를 남겨놓고 뒤쪽에 30개가 비니까 이 빈 공간을 0으로 채워 넣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실제 값들을 뒤쪽에다가 남겨놓고 앞쪽에 비어 있는 공간들을 0으로 채우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패딩 풀이라고 하는 방식이 앞쪽에다가 0을 채우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순환신경망에서는 앞쪽에다가 패딩을 채우는 거를 그 선호를 합니다. 선호를 하고요. 그 이유는 그 쓸모없는 정보들이 먼저 훈련이 되고 실제로 어, 중요한 정보들은 나중에 훈련이 돼서 나중에 있는 거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의도로 앞쪽에다가 쓸모없는 것들을 채워 넣게 돼요. 채워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트렁케이트 프리라고 하는 거는요. 트렁케이트 프리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리뷰가 뭐 20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20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 딱 절반에서 잘라버리면 되죠. 잘라가지고 그러면 이쪽에 100개가 있을 거고 이쪽에 100개가 있을 건데 어느 쪽에 있는 100개를 버려버릴 거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거를 여기 있는 거를 훈련을 시킬 거냐 아니면 어, 아니면 이쪽에 있는 거를 훈련시킬 거냐 이거예요. 음. 이 트렁케이트 프리는 여기를 버려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버려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는 뜻이잖아요. 어디를? 앞에 있는 거를. 앞에 있는 거를 잘라버리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를 잘라가지고 없애버리고요. 그럼 뒤쪽에 100개가 남겠죠? 이거를 훈련시키겠다라는 뜻이 그게 트렁케이트 프리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화 리뷰에서 그 긍정과 부정에 해당하는 그런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리뷰의 마지막에 있지 않겠느냐. 마지막에 있는 단어들이 더 그 긍정과 부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어들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 거예요. 보통 뭐 글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론이 뒤쪽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뭐 항상 이게 좋은 결과를 준다라고 보장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니까 어, 어, 이 패드 시퀀스도 그게 기본값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새로운 그 변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xtrain full sequence라는 의미로 seq를 더 붙여가지고 만든 단어를 보면 모양 보시면은요 25,000개 그리고 100개. 그러니까 딱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요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훈련 샘플이. 전체 훈련 샘플은 25,000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영화 리뷰들. 그 다음에 모든 영화 리뷰들은 100개의 단어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런 2차원 배열 모양으로 딱 정형화 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누가 해줬다? 패드 시퀀스가 해줬다는 뜻입니다. 패드 시퀀스가.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떤 모듈 안에 어떤 함수가 있느냐, 그리고 함수에서는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설정만 하면 되느냐만 알면 실제로 복잡한 작업들은 이런 함수들이 해주니까 우리는 함수만 잘 사용하시면 돼요. 음, 똑똑한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왜 함수를 호출하고 나면 왜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나?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파라미터를 변형해서 사용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리뷰의 길이를 100개로 하지 않고 200개로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리뷰의 길이를 뭐 500개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파라미터를 변경해서 시도를 해볼 것이냐. 예, 그런 부분에 어, 여러분들 집중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패드 시퀀스라고 하는 똑같은 작업을요, 테스트 셋에 대해서도 똑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훈련 셋과 모양을 맞춰야 되겠죠. 그죠? 훈련 셋에서 최대 길이를 100으로 지정을 했으면 테스트 셋도 똑같은 모양으로 최대 길이를 100으로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X 테스트 시퀀스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졌는데 마찬가지로 25,000개 샘플 그리고 100개의 그 단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고 실제로 그렇게 잘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거를 살펴본 거예요. 원래 엑스트레인 풀에 인덱스 0번에 있는 거는 단어 개수가 100개가 넘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시퀀스로 변환한 거를 보시면 이렇게 숫자 100개로 이루어진 배열로 바뀌어 있어요. 그죠? 시작값을 보시면 1로 시작하지 않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엑스트레인 풀에서는 죄송해요. 네. 엑스트레인 풀에서는 모든 배열들이, 모든 리스트들이 다 숫자 1로 시작을 했었죠. 1로 시작을 했었는데, 앞쪽에 있는 거를 잘라서 버려버렸으니까, 1이 사라져 있어요. 그죠? 예, 중간에 있는 것부터 해서 끝에 있는 100개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밑에는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인덱스 0번에 있는 리스트에서 끝에서 100개만 출력해 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죠? 네, 그거 확인해 본 거고요. 밑에서는 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코드는 아니에요. 앞쪽으로 0이 패딩이 채워져 있는지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보시면 실제 리뷰는 이런 리뷰예요. 어, 이런 단어들 인코딩 되어져 있는 걸로 만들어져 있는 리뷰인데 요 인코딩 되어져 있는 토큰들을 보면 100개가 안 되죠. 100개가 안 돼서 100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100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0을 채워 넣었는데 어디다 채워 넣었다? 0을 채워 넣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디다가? 앞쪽에다가. 그래서 앞쪽에 0이 쭉 들어가 있고요. 여기 문장 시작이라는 거 그대로 남아 있죠. 그리고 쭉 뒤쪽에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RNN 순환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이라고 하는 순환신경망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을 저희가 정리를 좀 했었었고요. 시퀀셜 데이터는 뭐 텍스트라든가 시계열 데이터 혹은 뭐 자율주행이면은 이전 경로, 뭐 1초 전의 경로, 2초 전의 경로, 3초 전의 경로, 그 과거의 경로를 통해서 앞으로 1초 후의 경로, 2초 후의 경로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 게 자율주행이잖아요. 이처럼 순서가 중요한 거, 문장도 순서가 중요하겠죠. 주식 가격과 같은 것도 날짜, 시간, 순서가 중요하겠죠. 자율주행 정보 같은 것들도 순서가 중요하겠죠. 그런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들을 시퀀셜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신경망이 샘플을 처리하는 단계를 타임 스텝, 시간 단계라는 그런 뜻이죠. 타임 스텝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환신경망에서의 유닛 한 개를 셀이라고도 부릅니다. 댄스층에서는 유닛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유닛이 뭐 10개다. 뭐 이런 식으로. 순환신경망에서도 유닛이 몇 개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셀이 몇 개냐? 뭐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합성곱에서는 보통 필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댄스 레이어에서 유닛이 몇 개냐?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필터가 몇 개냐? 이런 게 순환신경망에서는 뭐 셀이 몇 개냐? 뭐 또는 유닛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셀에서의 출력, 그러니까 즉 순환신경망의 그 유닛에서 출력되는 값을 은닉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숨겨져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 숨겨져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은 보통은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한 훈련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신경망의 셀에서 나오는 출력을 그 다음 레이어로 보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타임 스텝까지가 끝나고 나야 그 다음 레이어로 보내요. 그러면 각각의 타임 스텝에서 나오는 출력들은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다시 자기 자신의 레이어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다음 레이어에서 보이지가 않는 그런 출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숨겨진 상태라고 해서 히든 스테이트, 은닉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퀀셜 데이터에서 그 샘플 한 개를 시퀀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어 처리와 같은 이런 것들을 할 때 해주는 방법이 원활 인코딩과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저희가 지난주에 한 거는 원활 인코딩까지만 딱 했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거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 인코딩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하면 카테고리 타입의 그 숫자들을요. 카테고리 타입의 값들을 0과 1로만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 원활 인코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쪽에 있는 샘플을 보시면은요, 요거 두 개 있죠. 인덱스 0번 이렇게 있죠. 자, 여기 2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33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세 번째 단어는 6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물론 이 숫자들을 그냥 그대로 신경망에 보낼 수도 있겠죠. 신경망에 그냥 그대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신경망에 우리가 보낸다는 얘기는 이런 거를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I, X, I 곱하기 WI. 그 다음에 뭐 여기에다가 더해주는 가중치.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이게 전부 100개잖아요. 그죠? 피처가 100개가 있는 거예요. 피처가 100개가 있는 거고, 그 100개의 피처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주겠다. 그러니까 100개의 가중치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바이어스가 하나가 생기는 거고요. 2에다가 어떤 가중치를 곱해주고, 33에다가 어떤 가중치를 곱해주고, 6에다가 어떤 가중치를 곱해주고, 그래서 선형식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신경망을 훈련시킨다는 얘기는. 이런 가중치를, 어떤 가중치면은 좋은 결과를 줄까? 요거를 찾아가는 과정. 이 가중치를 업데이트해가는 과정이 신경망을 훈련시키는 과정인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어, 얘네들이 이 숫자들의 크기가 실제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음. 뭐, 예를 들어서 영화 리뷰에 뭐, 영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좋아한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영화라는 단어와 좋아한다라는 단어의 어떤 그, 뭐, 중요도 정도가 서로 다르냐, 뭐, 이런 게 있을 어떤 단어는 더 중요하고, 어떤 단어는 더 중요하지 않은, 뭐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단어들이 똑같이 뭐 어떤 중요도를 갖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뭐 우리가 거리를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떤 가중치를 곱해 주게 되면 요 큰 숫자들은 요 식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381, 400, 480
이런 숫자들은 이 식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거고, 뭐 2라든가, 뭐 7이라든가, 이런 숫자 5라든가, 이런 숫자들은 이 식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럼 실제로는 그 작은 숫자에 매핑되어져 있는 단어들이 더 그 긍정이나 부정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단지 그 단어가 작은 숫자로 매핑되어져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훈련에서는 중요하지가 않은 그런 단어로 인식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숫자들을 그대로 이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2라고 하는 숫자가 있으면 2라고 하는 숫자를 다시 숫자 하나를 1차원 배열로 만드는 거예요. 1차원 배열로 만드는데 이 1차원 배열의 크기는 우리가 단어 몇 개까지 사용하기로 했어요? 500개까지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500개까지 사용하기로 했죠. 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들은 0에서부터 500, 499까지 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1부터 500까지 들어가 있으려나? 네. 어쨌든 500개의 숫자들로만 딱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500개의 숫자들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카테고리인 거죠. 500개의 카테고리들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500개짜리 배열을 만들어 놓고 여기만 1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0으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33이다. 33이다라는 숫자가 있으면 34라고 하는 숫자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디에 33번째에만 1로 채우고요.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핫 인코딩이에요. 그러니까 1이 핫한 게 0이 아닌 숫자가 핫한 숫자가 1이 몇 개만 들어있다? 하나만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원핫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핫 인코딩. 자,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2만 5천 개 샘플이 있었고, 2만 5천 개 샘플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0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얘가 원활 인코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 일단, 아마 그 리뷰 하나를 볼게요. 리뷰 하나가 100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어, 여기가 100개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단어 하나하나마다 우리는 500개의 그 배열을 만들어내야 되죠. 맞아요? 요 단어 하나마다 500개짜리 만들어야 되고, 0과 1로 이루어진 500개짜리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요 단어에서도 0과 1로 이루어진 500개짜리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요 숫자에서도 0과 1로 이루어진 500개짜리를 만들어야 되죠. 그거를 어디까지? 이 100개까지. 그죠? 100개의 단어들을 0과 1로 인코딩한 거, 요만큼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샘플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여기는 2만 5천 개. 자, 이해되세요? 원활 인코딩을 하게 되면은요, 2만 5천 개, 그리고 100개를 가지고 있었던 2차원 배열이 2만 5천, 100, 500이라고 하는 3차원 배열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음.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음. 네. 그래서 그 원활 인코딩을 사용하는 RNN까지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들어 봤고요. 근데 원활 인코딩을 해주는 레이어가 있어요. 원활 인코딩을 해주는 레이어가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RNN을 만들 때 붙여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훈련셋, 시퀀스로 만든
훈련셋 시퀀스로 만든 거를 훈련셋과 테스트셋의 비율을 8대2의 비율로 그 다음에 층화 추출링, 스트래티파이 샘플링을 이용한 그런 걸로 만들었죠. 그래서 아마 2만 5천 개 중에서의 80%니까 2만 개, 그리고 20%는 검증셋,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X트레인 시퀀스가 X 밸리데이션 시퀀스가 생기게 되고요. Y 트레인과 Y 밸리데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모양 보시면은요. 일단은 2만 개, 100개. 그죠? 2만 5천 개짜리가 2만 개짜리로 바뀌었고, 피처의 개수는 100개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아직 원활 인코딩한 건 아니니까. 음. 그러면 요 X벨은 안 보셔도 알 거예요. X벨은 5천 개. 그죠? 5천 개, 그리고 피처는 100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추가를 했어요. 난수 때문에 텐서플로우 난수 시드, 넘파이 난수 시드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자, 아래는 1번을 만들었는데 아래는 1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시퀀셜로 만들었어요. 시퀀셜 안에는 input, categorical encoding, simple 아래는 dance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여기서 이 카테고리 인코딩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얘가 원활 인코딩을 해주는 레이어예요. 원활 인코딩을 해주는 레이어고요. 심플 RNN이 우리 순환신경망의 레이어고요. 마지막에 댄스가 출력층입니다. 출력층이고요. 자, 여기서 모양에서 여기가 100이라고 하는 거, 요거 아셔야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 훈련셋에서 피처 개수가 몇 개예요? 100개죠. 원활 인코딩 되기 전이에요. 원활 인코딩 되기 전이니까 피처의 개수는 100개. 그래서 인풋의 모양은 100이에요. 100. 1차원 배열. 그러니까 샘플 하나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샘플 한 개의 모양. 자, 이거를 원활 인코딩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 아웃풋 모드는 원핫. 그리고 여기 500개라고 써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거는 훈련셋 다운로드 받을 때, 그죠? 훈련셋 다운로드 받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500개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500개라고 쓴 거예요. 원활 인코딩에서 우리가 하나의 피처마다 인코딩 해야 될, 원활 인코딩을 해야 될 카테고리의 개수가 500개다라는 뜻이에요. 단어 하나마다 카테고리의 개수가 500개다. 그 다음에 심플 RNN의 셀의 개수, 유닛의 개수는 8개로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요 모양을 보시면은요. 여기 들어갈 때 100개의 토큰들로 이루어진 샘플이 들어가겠죠? 그 샘플이 들어가면 모양이 요게 아웃풋 출력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는지 말씀드렸죠. 그죠? 1차원 배열, 이게 단어들이 10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첫 번째 단어 하나에 대해서 500개의 카테고리를 갖는 걸로 인코딩. 그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단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50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걸로 인코딩. 그 다음 요 세 번째 토큰도 마찬가지로 500개의 카테고리를 갖는 걸로 인코딩. 이런 식으로 몇 개? 제일 마지막에 100개까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력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제가 그림 그려서 보여드렸던 거예요. 이게 그리고요. 원활 인코딩은 그 인코딩만 0과 1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훈련 과정에서 업데이트되는 가중치들은 없어요. 가중치는 없고 얘가 RNN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모양이 RNN으로 들어가고요. RNN으로 들어가고 유닛 8개를 거칩니다. 유닛 8개를 거친다는 얘기는 RNN층에 유닛이 이렇게 생긴 유닛이 몇 개가 있다? 8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8개가 있으면 각각 여기서 나오는 출력이 총 8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8개.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게 댄스층으로 들어갑니다. 댄스에서는 유닛이 한 개만 있어요. 한 개.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RNN 층에서 8개의 출력이 들어가서 둘, 어, 여기 하나가 있는 거고요. 8개의 출력들이 하나의 댄스층으로 밀집이 돼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출력이 하나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출력의 의미는 우리가 사용한 게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했죠. 이렇게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했으니까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갖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확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양성, 즉 1이 될 확률, 긍정으로 예측할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양으로 지금 저희가 신경망을 만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옆에 파라미터 개수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카테고리 인코딩 레이어가 원활 인코딩을 담당을 하고요. 모양이 왜 요거 100에서 100 곱하기 500으로 바뀌었는지 100 곱하기 500이 입력으로 들어가서 출력은 8개로 바뀌고 8개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출력 1개가 나온다. 요 모양만 일단은 잘 봐주시고요. 요 모양 잘 봐주시고 훈련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컴파일 한다. 옵티마이저는 뭘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손실은 무엇을 사용하고, 평가는 무엇을 할 거냐. 요거를 설정해 주는 거죠. 어, 아담 옵티마이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바이너리 애큐러시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 종료하기 위해서 체크포인트, 모델 체크포인트라고 하는 콜백 객체하고요. 얼리 스타핑이라고 하는 콜백 객체 2개를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피팅, 훈련 셋, 훈련 레이블, 배치 사이즈, F크 횟수, 검증할 때 사용할 검증 셋과 검증 레이블, 그리고 콜백, 모델이 사용할 콜백, 이렇게 지정해서 훈련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이렇게 1분 정도의 시간으로 끝났고요. 네. 조금만 저희 요거 보고 넘어갈까요? 어, 그, 시간이 거의 쉬는 시간이 돼서 이런 훈련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요게 지난주 금요일에 했었던 내용들이에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